머리를 감다가 생각났다. 여기 저장하면 분실한다. 당장에 종이와 연필 잡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를 어떻게 만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뇌를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창의적으로 사는 거예요. 엄마가 막 그럼 애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저렇게 살면 재밌겠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부지런을 좀 떨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 제가 하루는 목욕탕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어요. 한참 머리를 감다가 하필 또 그 순간에 막 샴푸 거품이 머리에 가득한 그 상황에서 재밌는 생각이 하나 떠오른 거예요.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뭐죠? 손톱도 이 엄청난 내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제가 뭐 60년 가까이 머리를 감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았는데 그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 생각 재밌다. 이거를 뭔가 글로 발전시키면 물건이 되겠다. 근데 이걸 어딘가 이제 메모를 해놔야겠죠. 나중에 글로 쓰려면. 근데 머리 감다가 당장 뭐 이렇게 종이하고 연필 잡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어떻게 하냐면 머리 한쪽 구석에 잘 저장해 둡니다. 요거 나중에 글로 발전시켜요. 그리고 머리 다 감고 물로 깨끗하게 헹구고 그다음에 수건을 들고 머리에 묻은 물기를 툭툭툭 털어낼 때 여기에 저장한 요 생각도 툭 하고 털어져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냥 거실에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거실에서 리모컨 들고 TV 켜고 뭐죠? 비밀의 숲 2 이거 보고 있으면은 내가 머리를 감다가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다는 생각조차 날아가 버린다. 이 머리 우리 머리라는 거는 여기에 저장하면 거의 분실합니다.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IQ가 200이 조금 안 되는데요. 여기도 200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여기에 저장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에 어딘가에 메모를 해야 됩니다. 저는 머리를 감다가 생각났다. 여기 저장하면 분실한다. 당장에 종이와 연필 잡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그적 가가지고 목욕탕 거울이 하얗게 김이 서려 있겠죠. 거기다가 손톱이라고 일단 쓰고 봅니다. 그래 놓고 다 감고 나가려다 보면 그게 있죠. 거실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방으로 달려가서 아이디어 노트를 펼치고 거기에 한 열몇 글자를 적어 놓는 거죠. 머리를 감으면 손톱도 깨끗해진다. 이제는 어디로 도망갈, 분실될 우려가 없겠죠. 내가 한 달 후에 그걸 글로 발전시켜도 되고 1년 후에 글로 발전시켜. 그래서 이 메모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종이 수첩 이런 거 들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 재밌다. 이거 뭔가 인사이트가 있다. 그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그 메모 그 기능을 펴가지고 거기다 몇 자 적어 놓는 겁니다. 차창 밖으로 가게 간판이 보이는데 정말 기발하다. 감탄만 하지 말고 꺼내가지고 찰칵 사진 한 장 찍어 놓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내 재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계속 쌓아나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스마트폰이 너무 이제 배가 부르다 싶으면 그걸 싹 쓸어다가 내 아이디어 노트에 싹 옮겨놓고 또 이제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노트가 노트 한 권씩을 내가 갖고 있는 거. 엄마 그거 뭐야? 엄마가 좋은 생각이나 새로운 생각들을 여기다 계속 쌓아나가는 창고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저런 게 있구나라고 아이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제가 머리 감다가 든 생각은 깨끗한 손톱을 갖는 법이라는 글로 나중에 발전시켜가지고 이렇게 썼는데요. 요거는 좀 오늘 시간이 급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책을 사서 빌려보지 마시고. 네. 자, 새로운 생각이 분수처럼 늘 막 샘솟는 사람이 따로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생각은 누구나 떠오릅니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 누구나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그 순간에 내 것으로 꽉 붙드는 사람이 있고 놔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꽉 붙드는 사람은 뭐죠? 그 순간에 메모하는 사람. 놔버리는 사람은 IQ 200도 안 되면서 여기에 저장하는 사람. 틀림없이 분실한다는 거죠.
제 아이디어 노트를 찍은 건데요. 저는 워낙 아날로그라 옛날 막 스프링 노트 같은 데다가 그냥 개발 씁니다. 뭐 나 혼자 볼 거니까 글씨를 뭐 예쁘게 쓸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을 줄지는 모른다는 거죠. 자, 이 메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했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하러 힘들게 기억하려고 애쓰나 기록하고 기억에서 지워라. 그러니까 내가 아이디어 노트 한 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머리 바깥에 외장머리를 내가 하나 더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억할 거는 얘한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뇌가 그동안에 기억하는데 뭔가 붙잡고 꽉 기억을 붙잡고 있는데 뇌가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그거를 얘가 다 해줘버리면 기억하는데 별로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나는 생각하고 발상하고 창의하는데 훨씬 더 뇌를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 한 거 보면은 200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이크가. 그죠? 에디슨은 죽고 나서 이렇게 뒤져봤더니 조그마한 메모 수첩이 3,400건이 발견입니다. 엄청난 메모 광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에디슨의 수첩을 이렇게 들춰보면은 이런 문장이 적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이 조금 더 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어린 에디슨이 메모를 해놨을 수도 있겠죠. 그게 발전되고 발전돼서 전구의 발명까지 갔을 수도 있겠죠. 링컨은 이렇게 길다란 모자를 쓰고 다닌 걸로 되게 유명한데요. 폼으로 쓴 게 아니라 그 안에 노트와 연필을 늘 넣고 다녔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할 때도 모자를 벗었지만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을 때 모자를 벗고 연필과 노트를 꺼냈다고 해요. 이 사람도 엄청난 메모 광이었다. 자, 메모 습관,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노력입니다. 그리고 나만의 노트, 아이디어 노트 하나씩을 마련해서 거기에 계속 그거를 아이디어 창고로 사용을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해야 할 노력, 평소에 좀 참아줘야 된다.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다. 약간의 인내입니다. 약간.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뭐냐면은 관찰 얘기인데요. 관찰.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 손에 이렇게 쥐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요. 그 두 단계를 거쳐서 내가 아이디어를 내 손에 쥐게 되는데 그 첫 단계가 관찰입니다. 뭔가를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허무하게도 그냥 발견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관찰, 발견. 혹은 관찰, 발견. 근데 이 관찰의 시간을 지나오지 않으면 발견의 순간은 맞기 어렵다는 거죠. 발견의 순간은 어떤 거죠? 유레카 하면서 목욕탕 막 뛰쳐나가고 이런 게 발견의 순간일 거예요. 근데 그동안 엄청난 관찰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관찰의 시간은 약간 지루하고 힘들고 막 귀찮고 이렇죠. 발견의 순간은 정말 뛸 듯이 기쁘지만 그 뛸 듯이 기쁜 그 순간을 막기 위해서는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다. 자, 걸레가 있어요. 내가 걸레에서 뭔가 새로운 발상을 아이디어를 하나 찾고 싶다. 그럼 뭐죠? 뭘 해야죠? 관찰을 해야겠죠. 걸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뚫어지게 봅니다. 뚫어지게 보는데 언제까지 보느냐? 뚫어질 때까지 보는 거예요. 걸레에 빵 하고 구멍이 뚫릴 때까지 봅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를 발견합니다. 걸레도 누군가가 계속 보고 있으면 좀 이렇게 신경 쓰일 거잖아요. 얘다 하고 뭐 하나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바닥 올려놓고 막 보다 보면은 누군가는 걸레에서 성직자를 발견합니다. 성직자. 자, 걸레가 하는 일이 뭐죠? 청소죠. 닦는 거죠. 근데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더럽혀서 세상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걸레죠. 그죠? 그런 희생정신 같은 게 성직자의 그것과 좀 닮아 있다라는 발견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성직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뭐 무슨 제일교회도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직자의 어떤 희생정신과 닮아 있다. 그래서 걸레 같은 목사님, 뭐 극찬이 되는 거죠. 와, 우리 목사님은 걸레야. 와, 나 다음 주부터 그쪽으로 옮길게.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똑같은 걸레를 놓고 누군가는 손바닥에 올려놓고 걸레를 보다 보면 성직자의 정반대편에 있는 조폭의 모습을 걸레에서 발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건 뭔 얘기냐?
걸레들은 대부분 수건 출신이죠. 그죠? 왕년에 수건이었는데 늙고 병들어서 걸레가 됩니다. 근데 왕년에 잘 나갈 때 이 몸에 문신을 해요. 여수고등학교 동문체육대회 이런 문신도 하고요. 속리산 관광기념 뭐 이런 문신 같은 걸 하죠. 근데 우리가 걸레 이렇게 들여다보면 군데군데 이렇게 글자 자국 같은 것들이 보이죠. 아, 은퇴한 조폭. 이제는 힘이 없어서 흐물흐물해진 조폭의 모습을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발견은 다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계속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 뚫린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발견해낸다. 남들이 보지 않은 것을 내가 발견해서 그걸 글로 쓰면은 야 진짜 글이 신선하다, 창의적이다, 뾰족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글은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눈으로 쓰는 거다. 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거를 손끝을 통해서 종이에 이렇게 옮겨 놓는 게 그것도 글이죠. 그것도 글이지만은 그건 한계가 있고요. 진짜 글은 손이 아니라 눈으로 쓰는 거다. 치열한 관찰이 쓰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뻥 하고 구멍이 뚫리는 순간이 온다. 근데 왜 우리가 걸레에서 성직자나 조폭을 발견하지 못하느냐? 손바닥 위에 걸레 올려놓습니다. 잘 봅니다. 뚫어지게 보다가 이렇게 구멍이 뻥 하고 뚫리기 바로 직전에 되게 관찰을 포기를 해본다는 거예요. 막 보다가 이제 곧 구멍이 뚫릴 텐데 이게 좀 힘들고 귀찮고 막 이렇잖아요. 관찰을 하는 일이. 그러니까 막 해서 너무 힘들어서 아우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구멍을 뚫지 못해. 나는 이런 쪽하고 안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서 포기를 하는 순간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다는 건 어떤 의미냐? 정말 열심히 관찰을 했기 때문에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관찰을 해서 지쳤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건데 정말 열심히 관찰했다는 것은 곧 구멍이 뚫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올 때 그때 포기하지 말고 그때 조금만 더 가보라는 얘기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면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구멍은 뚫린다. 뭔가는 발견한다. 사람에 따라서 구멍이 요만한 사람이 있고 요만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또 3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사흘이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뚫어지게 보면 구멍은 뚫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멍 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 구멍을 뚫으면 되네? 됐어요. 내가 뭔가를 발견했어. 진짜 눈으로 뭔가를 찾아낸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거 되는 거구나. 자신감을 갖고 하면은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요령도 늘고 할 거란 얘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팔이라는 우리가 이제 팔자가 사납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구자가 더럽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칠자가 늘어졌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그럼 숫자 8과 우리가 운명이라는 뜻의 팔자는 틀림없이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손바닥 위에 팔자를 올려놓고 뚫어지게 봤어요. 뚫어지게 볼 때 계속 이 눈으로만 관찰하면은 조금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자꾸 이 내가 관찰하는 대상과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뭐 가슴에 안아보기도 하고 머리에 얹어보기도 하고 입 맞춰보기도 하고 칼 들고 잘라보기도 하고 뒤집어 보기도 하고 구겨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뭔가 또 얻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를 뚫어지게 하면서 잘라보기도 하고 눕혀보기도 하고 했더니 정말로 구멍이 뚫리더라는 거죠. 그 구멍 뚫린 것을 그대로 글로 한 게 팔자의 의미라는 글인데요. 실제로 팔자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로로 자르면 0, 타고난 팔자란 없다는 뜻. 세로로 자르면 3,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온다는 뜻. 눕히면 무한대. 그래서 당신의 성공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거 정말 눈으로 쓴 거죠. 팔자를 보다가 어느 순간 0이 보였고 3이 보였고 무한대가 보인 거죠. 그걸 그대로 그냥 옮겨 놓은 거죠.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눈으로 쓰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실습 한번 해볼까요? 이 쉼표, 꼬마를 얼굴을 보지 말고 꼬마 콧잔등에 있는 쉼표를 한번 뚫어지게 봐보세요. 뭔가 보입니다. 뭐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아주 제한적인 관찰을 할게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보니까 쉼표가 뭐를 닮았네? 콩나물. 네? 태아가 웅크린 모습. 와, 엄청난 발견이에요. 또 숫자 9. 자,
우리가 쉼표는 막 한 3년 만에 만난 거 아니죠. 어디선가 만났는데 아무것도 우리는 못 봤어요. 왜? 내가 쟤를 관찰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 쉼표를 한번 볼까요? 하니까 불과 5초 만에 누군가는 여기서 태아를 본 거예요. 숫자 9를 보고 콩나물을 보고. 이게 발견이에요. 이걸 이제 조금 어떤 뭐랄까 글로 하는 데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하겠지만 그건 쓰다 보면 그건 느는 거고. 저도 쉼표 가지고 글 하나를 쓰기 위해서 돌아지게 봤는데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 저놈이 숫자 9랑 똑같이 생겼구나. 그게 이제 그 제가 글을 쓸 때 거기까지가 한 7할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글로 쓰는 시간보다 관찰, 눈이 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비중이 크다라는 거죠. 쉼표라는 걸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쉼표는 숫자 9를 닮았다. 1에서 9까지 열심히 달려왔다면 10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라는 뜻이다. 9에서도 쉬어주지 않고 11로 허겁지겁 달려가는 사람은 12는 구경도 못하고 지쳐 주저앉고 만다. 쉼표에 인색하지 마라. 쉼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만이 마침표까지 찍을 수 있다. 내가 쉬지 않고 막 계속 달려간다 해서 남보다 더 멀리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중간중간에 쉬면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은 옳은지 한번 둘러보기도 하고 또 내 보폭은 적당한지 또 쉬면서 에너지도 충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멀리 높이 간다. 되게 중요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제 집에 가시면은 거실 벽에 무슨 액자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붙어 있죠. 대기만성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죠. 저희 집에 가면은 이 쉼표라는 글의 맨 마지막 문장. 쉼표를 찍을 줄 아는 사람만이 마침표까지 찍을 수 있다. 지가 쓴 글을 지 집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쉼표라는 거 인생에서 중요한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령 네 가지는 좀 빨리 이제 갈게요. 자, 이제 뭔가 새로운 발상, 창의력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이렇게 대입을 그냥 시켜버리면 되는 요령이에요.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 네 가지 요령 중에 첫 번째는 무자입니다. 왜를 입에 달고 살아라. 호기심이죠, 호기심. 호기심을 가진 사람만이 오답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호기심을 갖고 뭔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예를 들면 내 직업이 약사다. 그러면 늘 약 생각만 하겠죠, 뇌가 평생을.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뇌를 골고루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약사면 이쪽 부분 뇌만 막 사용하는 거예요, 평생. 여기는 되게 맨들맨들하고 이쪽은 막 먼지가 쌓여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뇌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이 물음표를 통해서 뇌 전체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약만 생각하다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해보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그냥 엉뚱한 질문을 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안 쓰던 뇌 근육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먼지가 막 털어지는 거죠. 그러면 훨씬 잘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던져본 엉뚱한 질문이에요.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머리에 넣을 것이지 왜 입에 넣을까? 여기 쑥 집어넣으면 바로 즉효일 것 같은데.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그랬지? 왜 그렇지? 하다 보면은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못 찾을 수도 있지만. 근데 못 찾아도 상관없어요. 못 찾아도 막 답을 생각하는 동안에 나는 엄청난 이 뇌를 가지고 논 거죠. 근데 저는 찾았어요, 이 답을. 그거를 타이레놀이라는 글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의 머리가 아픈 이유는 입 때문이다. 입의 잘못 때문에, 입의 실수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통약 타이레놀을 머리에 넣지 않고 입에 털어놓는. 그죠? 우리 골치 아픈 일이 생겨 다 그러면 조동아리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해야 할 말을 입 밖으로 내보내고 집에 와서 그 얘기 안 했어야 했는데 그 친구 상처받았을 텐데 어떡하냐 막 타이레놀 먹어야죠. 아니면 꼭 해야 할 말을, 그러니까 오늘 무슨 모임이 있는데 오늘 내가 기필코 이 한마디를 하고 와야지 하고 문장 하나를 입속에 딱 장착하고 갔는데 집에 돌아와서 벌려 보니까 그대로 여기 있는, 해야 할 말을 못했을 때 그때 또 타이레놀 먹어. 이 타이레놀이라는 글은
정말 많이 인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줬는데요. 이 순간까지 딱 한 군데에서만 반응이 없어요. 의학계. 예. 제가 발견한 거에 대한 어떤 시기나 질투라고 생각합니다. 왜 막 그냥 막 던져보는 거예요. 축구는 왜 3점 슛이 없을까? 스님은 머리를 깎는데 왜 목사님은 안 깎고 버틸까?